안녕하세요. 건기한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제3회 실전 모의고사 옹중보건학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51번 바이러스에 인한 질환으로 짝지어진 것은 홍역과 소아마비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 내염 요것이 함께 있는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균과 리케치아가 섞여 있습니다. 52번 시형 간염의 감염 경로로는 이것은 혈액과 정액으로 옮겨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주사기 그리고 이렇게 경구적으로 옮기는 것은 A형 간염입니다. 53번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으로는 병원체, 환경, 숙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감기균이 있으면 환경과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고리가 만들어져야 질환이 발생합니다. 먼저 균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고 막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환경은 환절기로서 춥다가 덥다가를 반복하게 되었을 때 이게 연결고리가 다 맞아지면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잘 끊어주어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평소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채워서 튼튼하게 한다든지 환절기를 대비해서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다든지 또는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를 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54번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48에서 72시간 뒤에 결경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로 재었을 때 5mm 이하는 음성으로 보고 1cm 이상이 되면 양성으로 판별합니다. 그래서 음성이면 항체가 없기 때문에 BCG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양성일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시 음성일 경우에는 결핵에 대한 항체 생성을 위해 BCG 접종을 합니다. 56번 보건소 모자보건센터를 준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음용수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준비를 해야 되며 이게 오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실과 처치실을 함께 설치한다. 이 부분을 지우고 이거를 오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기실과 처치실은 분리시켜놔야 합니다. 57번 효과적인 모가보건 사업을 위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국제보건 지표로 올바른 것은 1번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은 모자보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영아 사망률이 낮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환경위생, 보건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8번 영아의 건강검진 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하는 건강검진 시기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람직한 건강검진이 있고 모자보건법에서 얘기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바람직한 건강진단은 신생아는 2주에 1회 그리고 후기 신생아인 1에서 6개월 동안은 1개월마다 1회 7에서 12월은 2개월에 한 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진단으로는 신생아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며 출생 후 1년 이내는 한 달에 한 번, 출생 후 1에서 5년 동안은 6개월마다 1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4개월이기 때문에 아까 1에서 6개월은 월 1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며 사업은 그 지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실무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개발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60번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의 장점으로는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의 설명, 2번, 3번, 5번의 설명은 가정 방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 잘 모르겠네요. 61번 건강증진 사업이 지역사회 내에 필요한 이유로는 장비가 부족하거나 2차 예방이 더 중요하거나 급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이제 편하게 병원을 잘 찾아가죠. 하지만 나라에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1차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건강증진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62번 가정 방문을 할 때 올바른 순서 면역력이 약하며 비감염성 질환을 보이는 환자분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임산부, 그리고 전염성 질환자 환자는 제일 마지막에 방문합니다. 63번 가정 방문의 장점으로는 아까 60번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가족 실정에 맞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고 여기 2번부터 5번까지의 설명은 건강관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64번 치료적 대화의 기법으로 적합한 것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어떤 교감과 라포 형성을 위해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하거나 질책, 충고는 비치료적 의사소통입니다. 65번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하는 사람은 우리가 5명을 이야기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그래서 5번을 선택할 수 있고 위의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66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의료기관에 함부로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고용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정신질환자 분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선택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삼풍 백화점 생존자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고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친구, 때로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긴다라는 것은 나의 가족과 친구,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도움을 준다면 지역사회 일원으로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67번. 결핵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을 때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벌금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외웠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소문을 막 내는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죽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 3자를 닮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핵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적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8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의 양치 사업을 할 때 하루에 한 번 할 때는 양치액의 0.05%를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를 사용합니다. 69번. 혈액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곳은 우리가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알맞은 것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관련된 음식물 폐기를 해야 되며 상하수도, 쓰레기장, 우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수의 어로 수영을 금지해야 하며 구제시설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야 된다. 71번. 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사 8시간 전부터 금식해야 함을 환자에게 환기시켜주며 약물 투여 및 설명 교육은 간호사의 몫이라고 합니다. 72번. 새로 입원한 환자가 활력 징후를 측정하던 중 맥박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요골맥박이 아니라 심천맥박을 재는데 이때 2명이 함께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은 심천맥박을 재고 한 명은 요골맥박을 재어 맥박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입원한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 시 보고해야 할 내용으로는 바로 호흡입니다. 1분에 15에서 20회가 정상인데 25회를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는 빈호흡이라고 합니다. 위관영양을 수행할 시 알맞은 설명으로는 위관영양을 시행하기 전 위 내용물을 확인할 때 내용물은 소화액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입 용기가 다 비워진 다음에 영양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워지기 전에 영양액을 넣어야 되고 비워졌을 때 영양액을 넣게 되면 공기가 주입됩니다. 그리고 주입 용기를 튜브에 연결한 뒤에 먼저 물을 주고 그 다음 음식 투여를 하고 마지막에 물을 투여해서 튜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입 후에는 소화를 위해 반자위를 시켜주고 바로 누우면 우리가 소된다고 하지만 역류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75번. 신부전 환자의 섭취량을 조사할 때에는 여기 3번에 수혈, 마신 주스, 정맥 주사, 물이라든지 미간 영양을 할 수 있겠고, 근육 주사, 정상적인 대변이라든지, 구토. 여기 보면 배설량도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들이 많네요. 네, 벌써 다음 시간만 하면 이 3회 실전 모의고사가 끝이 납니다. 정말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시험일이 다가오는 것처럼 고지가 보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